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 보고는 작년과 달리 경제 혁신, 통일 준비, 국가 혁신, 국민 행복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관련되는 부처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올해 또 같이 추진하겠다는 협업을 긴밀히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주제인 국가혁신은 이 네 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 토대이고 희망의 새 시대로 나가기 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상 경제 혁신도 국민 행복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사회를 개혁하는 데도 참으로 드물게 우리가 맞게 되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모든 역량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 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이 갈림길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그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다. 지금 우리들이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의 숙명이다 하는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당면 과제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게 조정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또 국민이 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을 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모두 하게 되면은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개의 많은 그런 어떤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질서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 교육과 체험형 법 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현실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안 맞는 이런 법이 그대로 있으면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지 못하니까 또 딱히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법을 안 지키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 고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런 미담을 본 적이 있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글을 몰라서 증인 선서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그 범죄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치료비 같은 것을 지원받게 해줬다는 그런 미담도 봤습니다. 이처럼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좀 내 가족같이 이렇게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국민들도
법 집행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다 투명한 사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사회 지도층의 비리가 계속이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또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의 태만한 태도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은 사실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망설이다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렵게 그 정부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해로 삼고 또 법률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국민 불편 법령을 정비하는 데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 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국민 행복을 얘기할 때 불안에 떨고 범죄로부터 내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할 때 다른 어떤 것을 해준다 하더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4대 사회학 근절의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또 올 초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강력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 나는 충분히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4대 사회학은 물론이고 강력 범죄와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보다 빠르고 쉽게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체국 간의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조치라든지 또 버스 승하차 계단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정비한 거, 또 도로명 주소에 적합한 지도 배부 같은 거, 이렇게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생활 개선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까지도 오히려 법은 사실 제일 보호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게 이런 소외 계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어떤 눈과 귀를 넓혀서 구석구석 숨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 해이기도 한데 이제 국가의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이제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건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 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또 과거 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안전 대진단, 말하자면 안전 분야에서 우리 국가가 종합 검진을 이제 대대적으로 받는 건데 안전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또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그걸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시책으로 안전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 출범하면 이게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잘 될까, 또 이질적인 조직 구성, 또 전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효율적인 체계를 잘 갖춰서
전문적이고 모범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특수 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하고도 그 어떤 평시에 그 비상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모든 거는 안전처에서 한다.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 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연계를 그 중앙의 안전처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서로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 책임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다 이 탓하고 저 탓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여기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그걸 잘못했을 땐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잘 역할 분담이 돼 있을 때 안전도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여전히 큰데, 원전 관리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서 여기서도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업 전 과정에 그 이르는 관리 체계를 공고화시키고, 또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도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지난 연말 사이버 공격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대비 태세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또 그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이 먹을거리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고, 외국에서도 뭐 한국 식품하면 안전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해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부터 최종 그 소비까지 이를 쭉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한 골이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또 이 뭐 정부 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이런 그 어떤 자율 규제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은 사실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이 사회와 국가 전반의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3.0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공공 데이터 활용이 8배가 증가를 하고, 또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해서 또 그런 지자체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그 인사혁신처가 출범을 한 지 2개월이 지났고, 또 공직 인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부 혁신, 나아가 국가 혁신을 이끄는 단초가 되도록 참신한 시각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그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재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공직은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할 때 더 열성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직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바로 국민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심지,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국민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어떤 직장보다도 이거는 그냥 모든 여러 직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공직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직장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질 때 공직사회가 확 바뀔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고 그 보람을 느끼게 뒷받침을 해줄 때 또 더욱 신명나게 일에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20년을 맡게 되는데, 그간의 성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결국 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생활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는데, 지난 70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나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이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체적인 혁신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과감한 국가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쌓인 적폐들을 잘 청소를 하고 해결을 해서 그런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때 또 통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거. 올해 2015년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난 해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